짧은 시간 자전거를 타더라도 딱 맞는 안장이 없으면 안장통으로 고통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전거 구매 후 구성품을 업그레이드할 때 어찌 보면 타이어와 휠셋보다 중요한 최우선 필수 업그레이드 부품인 자전거 안장. 라이더에게 가장 딱 맞는 최고의 안장을 찾는 건 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그 라이더가 한국인이라면 한 번 라이딩할 때 100km 내외의 라이딩을 하며 30에서 35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곤 한다면 10명 중 8명 정도에게는 100점 만점에 90점은 줄 수 있는 안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프로 스텔스입니다. 최고의 안장을 고를 때 라이더는 얼마나 긴 거리를 주행하는지, 빕은 입고 주행은 하는지, 포장도로인지 자갈 등 그래블도로인지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루나틱은 자전거를 탄 지 6, 7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자전거는 90% 이상 거의 빕과 저지를 입고 주행합니다. 대부분 자전거 도로 및 포장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 속도는 평지 기준 약 35km 정도, 어필과 평지는 약 2대8 정도의 라이딩 코스를 즐겨 타고 있는 정말 한국의 평범한 동호회 라이딩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의 중요성은 로드 자전거에 입문하자마자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왔고 실제로도 수십 종류의 시승용 자전거와 수십 종류의 자전거 안장에 앉아 라이딩을 해본 결과 자전거가 좀 더 에어로해서 속도 45km에 얼마나 와트가 세이빙되고 자전거가 좀 더 가벼워서 어필을 올라갈 때마다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자전거가 멋들어지게 생겨서 반지에 딱 세워놔도 어디 꿀리지 않을 그런 자전거 요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게 즐거워야 일단 자전거를 끌고 나갈 것이고 자전거를 타는 게 즐거워야 체력과 기술이 좋아져서 고속으로 달리는 라이딩도 1000m가 넘어가는 어필도 한 번이라도 더 자전거를 끌고 나갈 텐데요. 안장이 불편한 자전거에 앉으면 일단 다 싫습니다. 탈 때마다 아픈데 라이딩이 즐거울 수 없고 전립선 조여오는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압박감은 자전거를 타는 내내 어딘가가 불편하게 느껴질 거니까요. 자전거를 구매하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부품이 뭐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1초도 고민 없이 타이어랑 안장부터 바꿔 라고 합니다. 타이어는 우리 자전거가 유일하게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고 안장은 우리 몸이 자전거와 가장 많은 면적으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수백 개의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완차를 만드는데 우리 몸에서 멀리 있는 풀리 하나, 케이블 선이나 페달 뭐 이런 건 바꾸나 안 바꾸나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건 후순위 변경 파츠예요.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바꿔야 하는 건 우리 몸이 닿는 거, 바테입, 후드, 안장 이런 거죠. 근데 바테입은 사실 뭐 그리 비싸지도 않고 상하 평준화 되어 있어서 뭘 써도 다 좋습니다. 진짜 큰 차이 없어요. 후드 이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게 현실이니 그냥 써야죠. 불편하면 장갑을 끼면 됩니다. 안장은 바꿔야죠. 안장만 잘 바꿔도 초보 때 안장통 없이도 로드사이클 입문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안장 바꾸는 것도 쉬워졌어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저 입문할 때만 해도 자전거 안장에 대한 정보는 거의 희박했고 엄청 푹신한 안장을 추천하는 글이 올라오질 않나 사이클인데 밑에 스프링이나 쇼바 역할의 스토퍼를 달아서 승차감을 좋게 한다느니 정말 다양한 제품이 나와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안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코 짧은 안장, 긴 코 안장, 3D 프린트 안장 등등 사이클에 적합한 안장이 정형화되어 있고 각 브랜드는 테스트 안장이나 30일 환불 정책 등을 내세워 라이더가 겪는 안장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긴 해요. 일부 중국산 3D 프린팅 안장처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기존 패딩 안장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내세우면서도 이게 셀레 이탈리아나 피직 스페셜라이즈드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애매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건 예전 중국 알리발 싸구려 안장은 이 안장 레일 자체 인배가 원체 약해서 쿵 하면 포각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그래서 최소한 안전에 관련된 파츠는 중국산은 쓰지 말자 이런 게 가장 기본시되는 교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국도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이게 톡한다고 빠각나는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3D 프린팅에 대한 안장 개념이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아예 말랑하게 뽑아버려서 이건 예전 하이브리드 푹신푹신 안장인가 싶은 것도 있고 몇 달 쓰지도 않았는데 안에 3D 프린팅된 구조물이 다 부서지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사실 3D 프린팅 안장의 구조적 부서짐은 고가 브랜드 안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보통 1, 2만 정도 타면 한 군데 이상은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라이더들이 1년에 한 5,000km 정도 타니까 2, 3년 정도 사용 주기를 가지겠네요.
이건 라이더가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여자 라이더든 마른 멸치 남자 라이더든 고등어 참치 라이더든 이건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걸 보완한 차세대 3D 프린팅 안장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거고요. 통통한 다랑어급 라이더인 루나틱은 예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고정 방식인 패딩이 올라간 안장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편하기로 유명한 프로 안장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안장은 시마노에서 프로바이크 기어를 인수하고 기존의 구동계와 휠 시장에서 더 확장하여 라이더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품, 핸들바나 스템, 시트포스트와 안장 등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킨 프로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전문 월드투어 선수들이 사용하는 안전과 성능이 보장된 수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메이저 부품 브랜드가 바로 프로이죠. 이 프로에서는 로드 자전거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안장으로 프로 스텔스 안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기존 스텔스와 스텔스 커브드 두 종류로 나뉘고, 아래 레일이 카본이냐 아니냐에 따라 팀이냐 퍼포먼스이냐로 나뉩니다. 간단하죠? 프로 스텔스는 기본적으로 안장코를 보면 조금은 짧고 약간은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장을 살짝 당겨 안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서포트가 가능해서 제가 좋아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앙을 넓게 뚫어 놓아서 남성 라이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립선에 대한 문제, 아예 전립선에 닿지도 않게 시원하게 뚫어버린 모습으로 다른 안장들과는 달리 저림과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커브드는 프로에서 라이더의 니즈와 피드백을 받아 베이스에 굴곡을 살짝 추가하여 다듬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 스텔스에 비해 뒤쪽이 약간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안장코를 보시면 커브드는 이렇게 스텔스에 비해 안장코 넓이가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지난번 스텔스 프로모션 영상을 올리고 오늘 프로 스텔스 리뷰 영상을 올리기까지 약 보름간 이 두 안장, 스텔스와 스텔스 커브드 안장을 번갈아가며 장착하고 라이딩을 해본 결과 둘이 분명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다니는 사이클 학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평로라에 저항장치를 달아서 파워 테이블을 가지고 시간에 따른 파워 라이딩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번 타기 시작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라이딩을 하고 있고, 같은 자리에서 큰 포지션 변화 없이 라이딩을 지속하기 때문에 안장에 관한 비교를 하기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우선 지금 장착된 안장은 프로 스텔스 팀 안장, 가격은 소비자가 264,000원, 사이클 전문 안장이다 보니 패딩은 약간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강도의 패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드용 빗붓을 입었을 때 어디 아프거나 끼는 데 없이 정말 딱 좋은 패딩감을 보여주고 있고, 안장 중앙 부분이 넓게 뚫려있는 컷아웃 디자인은 정말 이 전립선 저려오는 기분 없이도 한 자세 정말 오래 유지하게 되는 평로라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중간중간 땡싱을 섞어줘야겠다는 느낌 없이 편한 시팅감을 보여주는 안장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스텔스 안장이 좋은 게 여기 이 안장 중앙 부분이 넓어지는 여기 각도가 다른 S사 안장보다 편하게 느껴지는 게 마음에 드는데, 허벅지에 살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간혹 불편한 안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스텔스는 여기 다리가 회전하는 부분에도 간섭 없이 편해서 좋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 스텔스 커브드 안장의 경우 딱 앉았을 때 바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뒤에 살짝 올라간 느낌이 이 기존 스텔스와 조금 다르다 느껴집니다. 뭔가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뒷부분이 살짝 들려있는 게 눈으로 볼 땐 잘 안 보였지만 타보면 이건 분명 커브드다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페달링을 할 때는 사실 기존 스텔스와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겠지만 여기 이 부분처럼 300W 이상을 길게 끌고 나가야 할 때 여기 부분에서는 이게 느껴집니다. 원래부터도 깊고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안정적인 페달링을 서포트하도록 독특한 쉐입을 하고 있는 이 스텔스 안장 베이스에서 뒷부분 후방 서포트가 강화되니까 다리가 조금 지쳐서 페달링이 흔들릴 때도 안정적인 페달링을 좀 더 오래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 라이더에게도 유리한 부분일 텐데요. 남자와는 달리 신체 구조상 골반뼈가 안장을 딱 걸어서 뒤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뒷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장 뒤쪽으로 엉덩이가 밀리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야외 100km 내외 라이딩을 나왔을 때도 커브드가 조금 더 저에게 잘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 부분이 조금 얇아져서 그런지 페달링을 할 때 이 허벅지 안쪽으로 닿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안장을 뒤에서 보면 이렇게 커브드가 좀 더 둥글게 말려 있거든요. 후방 커브드 서포트와 이렇게 약간의 쉐입 차이가 50km 이후 중장거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더 편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무게는 제가 사용한 143mm 기준
스텔스 팀이 161g이었고 스텔스 커브드 팀이 170g입니다. 무게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고 가격도 26만 4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 없이 정말 라이더가 원하는 안장을 고르면 되는 부분이 이 스텔스 안장인데요. 그래서 국내 프로 총판인 나노스 네트워크스에서는 해당 프로 안장을 구매하는 모든 라이더들을 위해 30일 100% 머니백 개런티 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마노와 와우로 인해 믿고 사는 간눅스, 나눅스답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제품을 반납하면 금액 전액 환불 또는 등가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신 루나티 시청자분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굿모닝 라이세이프 란사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